여러분 지금 환율도 그렇고 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면 경제 뉴스 이 경제 기사 쪽에 있는 그 경제면 보는 게 저는 정말 요즘 무서워요. 이게 대체 이 하나하나 나온 거 보면 사실 반도체 하나 잘 되는 거지 나머지 주요 제조업들은 지금 다 구조조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평택이니 뭐니 하는 데는 갑자기 또 공장이 좀 많이 반도체 삼성전자나 뭐 돌아가면서 지역 경기가 약간 좀 온기가 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거기를 제외한 이제 우리 주요 제조 벨트 포항부터 해가지고 뭐 경남 뭐 그런 여러 일대들 지금 거기다 지금 박살나서 지금 곡소리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빼고 나머지 주요 제조업들은 지금 다 구조조정입니다. 근데 이 환율까지도 근데 오히려 거기다가 불에 기름을 붓는 짓들을 오히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문서진 경제평론가 지금 나오셨는데 자, 첫 번째 기사 볼까요? 1,500원도 지금 코앞이다. 오늘 이제 뭐 중앙일보인가 뭐 그런 그 주요 신문사의 오늘 조간 일면도 1,500원 코앞이다라는 게 제목이었어요. 지금 환율 정말 그 정도로 좀 위태로운 상황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네. 오늘 이제 네. 그 외환 당국이 이제 그쵸. 개입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꺾이긴 했는데 네.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이 나올 거냐라는 건 저는 아직까지 그럴 가능성이 좀 크지 않다라고 보고 단기적인 흐름일 것 같고 네. 추세적으로 보면 1,500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자체가 강세로 가기가 힘든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이제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저는 이제 좀 약세 흐름을 네. 나올 거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네. 그렇게 되면 뭐 제가 뭐 여러 차례 방송에서 지금 네.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그러니까 뭐 자동차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고 특히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수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출 기업에 그러니까 이런 이 자재를 부품을 납품하는 네. 중소기업들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중소기업들은 거기에 납품하기 위해서 대부분 자재들을 또 수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마진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중소기업들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당연히 서민들은 힘들죠. 수입 물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그쵸. 물가 올라가는 거는 뭐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 인플레이션이 강해진다라는 건 부자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체감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뭐 물가 좀 올라간다고 해서 예를 들어 뭐 짜장면이 뭐 12,000원 하던 게 15,000원 간다고 해서 별로 체감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 소비의 위축은 없는데 중요한 건 또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이제 자산 가치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실물 자산들, 그러니까 네.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올라가요. 근데 서민들 같은 경우는 주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보유가 아무래도 부자들보다는 적지 않겠습니까? 그쵸. 구매력 관련 부분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그럼 실질적인 본인들 이제 자산 관련 부분이 있어도 서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약세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지금 뭐 그러니까 서민 생활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보신 것처럼 통신사 기사가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외환 당국 그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하고 한국은행 국제국장 명의로 해서 외환 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 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국 관계자가 어떤 메시지를 냈냐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 이 바로 지난 1, 2주였다. 그런 힘을 곧 확인하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직접 이 구두 개입성 발언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렇게 통신사에서 경고장에 당근채까지 내놨다. 일단 경고장이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린 거죠. 정부의 힘을 확인하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환율이 뚝 떨어졌다. 아니 외환 당국 능력 드러내자. 저 능력에다가 왜 싱글 쿼테이션까지 저렇게 달아주는 거야? 대체 저게 무슨 능력이라고? 저 뭐 대단한 능력이에요? 아니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네. 타이밍상 네. 오늘 개입을 한 건 잘한 거는 맞아요. 눌러준 건 좀 있었다. 왜냐하면 네. 지금 크리스마스 지금 이제 직전을 해서 지금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가지고 네. 연말까지 환 시장의 거래량이 없어요.
대부분 다 이제 흔히 말하는 외환 이제 이 선물 거래하는 네. 분들이 다 휴가 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적은 시기니까 이제 조금만 강한 이제 매도 압력이 들어오면 확 빠지는 시기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단은 밀어놓은 거고. 그럼 효과를 보긴 봤네요. 그래서. 그거는 맞죠. 그래서 되게 지금 저 아까 기사 제목 뽑힌 대로 3년 1개월 만에 최대폭 네. 하락을 보긴 봤네. 그거는 계산은 한 건 맞네. 맞죠, 그러면. 맞죠. 네. 근데 네. 이제 저게 저 기사가 네. 참 그런 게 네. 1,449원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누가 보면 1,440원까지 내려간 것 같잖아요. 근데 1,449 네. 그러니까 1,449원까지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저게 1,440원대는 아니야, 사실. 그쵸. 그리고 다시 좀 리바운딩 되긴 했거든요. 네네. 뭐 그리고 중요한 건 네. 어쨌든 그럼 이렇게 해서 환율이 확 꺾일 거냐라는 건데 쉽지는 않다. 이번에 나온 건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서학개미들을 그러니까 돌아오게 만드는 걸 쓰긴 했어요. 그쵸, 이게 당근책이라는 건데 당근책이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내용을 보면서 저것 때문에 많이 돌아올까? 물론 일부는 돌아올 것 같긴 해요.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흔히 말하는 이게 그러니까 이 만약에 유인이 서학개미들, 돼요? 네. 서학개미들이 그러니까 RIA 계좌라는 걸 네.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서학개미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면 매도 금액이 5천만 원에 한해서 흔히 말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이 수익 난 거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내거든요. 근데 그걸 5천만 원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미국 주식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해외 주식은 22%인데 네. 국내 주식은 없잖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국내 주식처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꽤 큰 당근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5천만 원 정도에 되는 이게 이 흔히 말하는 이거는 네. 많이 들어올까라고 하면 이거 고민해봐야 될 게 뭐냐면 대신 조건이 일단은 이제 그 1년 동안은 묶어놔야 돼요. 내가 팔아서 다시 1년 동안은 그만큼은 미국 주식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는 끌어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하던 분들이 팔까? 이거는 조금 의문스럽고 핵심은 이거예요. 기존에 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이 세금 때문에 세금만 면제해 준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국내 주식으로 유턴을 할까? 아니에요. 어차피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감당하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어차피 세금 낼 거 생각하고 세금을 내더라도 미국 주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도가 얼마나 많이 될까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지금 저는 이걸 가지고 느꼈던 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오히려 성실하게 뭔가를 하는 분들이 자꾸만 피해를 받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보면 이자 같은 것도 빚 같은 것도 탕감해주고 열심히 갚은 분들만 손해를 보는 거고 물론 저는 뭐 계속 저도 성악개미니까 네. 어찌 보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제가 좀 매국노긴 한데 아무튼 네. 그러니까 성악개미들이 그들 입장에서는 좀 나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자꾸만 외환 유출범 느낌을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반대로 서학개미가 아니 국내 주식만 계속 했던 분들은 이렇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 아닌가요? 아니 나는 미국 주식 안 하고 계속 국내 주식만 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혜택이 없어. 그러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했던 분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거고 네. 국내 주식을 계속 어찌 보면 애국심으로 했던 분들은 혜택이 없어요. 그리고 하물며 그러면 이건 있어요. 오케이. 뭐 그러면 국내 주식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국내에 상장돼 있는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해외 자산을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ETF 있거든요. 국내 상장된 해외 ETF.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좀 세금을 감면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또 뺐어요. 왜냐? 그거는 달러 거래 아니거든요. 그걸 원하잖아요. 지금 원하는 건 달러를 가져와야 되는데 네. 너희는 어차피 달러 아니니까 해외 거래 했던 말든 어차피 그냥 국내 ETF잖아. 그래서 그건 또 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흔히 말하는 좀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더 난 게 뭐 그 환해지 네. 국내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환해지 상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왜 증권사가 환해지 상품을 안 만드냐? 환해지 상품을 만들어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정말 웃긴 게 환해지라는 건 전문가들도 손해를 많이 내요. 예를 들어 환을 맞추는 게 어렵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환해지 예를 들어 앞으로 그러면 원화가 강세가 될 것 같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환해지를 막 했어요. 그럼 강세가 안 되면 그 손해거든요. 그래서 환을 이게 개인들은 굳이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환해지를 하기 어려운데 굳이 애써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환해지를 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개인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 개인들 사이에서도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도 선물, 환해지 이런 거는 쳐다도 보지 네. 마라라고 안 해줘. 얘기가 네. 있거든요. 그리고 똑똑한 네. 개인들은 환해지 상품 안 사죠. 만약에 저렇게 해서 환해지를 네. 할 것 같으면 이제 엔화 선물 포지션을 매수를 하면 되거든요. 그게 훨씬 더 간단해요. 수수료도 훨씬 더 싸고 네. 굳이 저런 걸 할 필요가 없거든요. 수수료 내가면서. 왜 그걸 해야지 되는지는 네. 이 펜앤 경제에서 마저 더 자세히 해주시고 네. 자 오늘 이제 저런 소식도 같이 전해졌어요. 저게 뭡니까? 저 증권사 텔레그램이 키움 미국 주식 문 닫는다. 네. 저게 뭐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키움증권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예요. 그래서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 미국 관련해서 이제 공식 텔레그램 채널이 있어요. 정보를 주는. 네. 그리고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제 유튜브도 미국 주식만 전문으로 하는 또 유튜브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그만둔 거죠. 문 닫을 이유가 없을 텐데. 없죠. 근데 물론 뭐 키움은 키움증권에서는 이야기했어요. 그 정부의 압박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쵸, 그러니까 못하죠. 내부적인 뭐 사정으로 네. 다시 정비하겠다라는 식으로 네. 안 했는데 그게 뭐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주식 관련 이벤트 하지 마라 증권사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키움증권 입장에서는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것들도 안 하게 되니까 좀 생각보다 그냥 너무 좀 치졸합니다. 저거는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근데 저런다고 해서 그러면 뭐 서학개미가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인 건 이거잖아요.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양도세가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22%나 됨에도 불구하고도 다들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안 사고 미국 주식을 사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또 이런 거란 말이죠. 아니 백날 국장으로 복귀하라고 해도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회사 그렇죠. 최근에 네. 공시 올렸다가 네. 완전 지금 초전박살 당해가지고 반발이 크니까 이 슬쩍 또 철회를 했는데 저런 것 때문에 사실 코스닥도 그렇고 주식 사는 게 무서운 거예요. 개인 그렇죠. 투자자들은. 그 저는 저분이 네. 약간 현실감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저런 식이 되는 게 아니거든. 안 되거든요. 저렇게 하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저게 이제 글로벌 네. 텍스프리의 이제 기존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그러니까 기업을 매각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 보통 기업을 매각할 때 우리나라는 이 경영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거. 그래서 원래 이제 기존 가격보다 60% 정도 더 비싸게 와. 매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야. 지분 자체가 14%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저걸 인수하는 새로운 흔히 말하는 주주 같은 경우는 이게 지분이 너무 적잖아요. 네. 그럼 지분을 조금 더 확보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으면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되냐면 유상증자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최대 주주는 자기는 비싼 가격에 다 이제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흔히 대주주에게 싸게 흔히 지분을 더 많이 인수하게 만들려고 유상증자를 때려서 가격을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개인 그러니까요. 주주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냥 눈 뜨고 그냥 손실 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근데 이게 옛날에는 너무 빈번했어요, 이게. 근데 요즘은 상법 개정안이 돼서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제 유튜버들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이 네.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분위기가 저게 잘 안 되는 분위기예요. 근데 저분이 약간 현실 감각이 없었나 봐요.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없었어요. 예. 만약에 저거 했으면 진짜 언론이나 지금 유튜브에서 엄청 물고 뜯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핵심적으로 저거 만약에 하면 지금 상법 개정안 돼서 주주 충실의 의무 위반 1호 어찌 보면 위반으로 걸렸을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네. 이재명이 생리대 집어들고 생리대 가격 잡으라고 막 환율은 잡지 않고 생리대만 들고 생리대 가격 잡겠다고 했는데 바로 저게 시끄러우면 글로벌 텍스프리를 네. 들 사람이에요 이재명이. 맞아요. 그럼 난리 나는 예, 거 아닙니까? 난리 나는 거죠. 그게 이제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유상증자는 처리할게가 된 거예요. 근데 네. 사실 저분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니라 어차피 뭐 프리미엄만 받은 거예요. 새로 인수하는 사람만 이제 조금 손해를 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 국내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하고 하기에 저런 글로벌 텍스프리에 저런 시도가 네. 있었던 것처럼 좀 안 좋은 거잖아요 환경이.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환율 문제도 있고 또 한국 경제의 어떤 미래 전망에 대해서 어둡게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 똑똑한 개인들도 많고 하니까 기술 성장주도 많고 한 이러니 미국으로 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22%의 양도세가 있어도 미국 주식 살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서학 개미가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 나왔던 네. 그러니까 이 환율 관련 이야기 네. 할 때 나온 그 보고서에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국내 올해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 중에 코스피가 가장 강하게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학개미들이 이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미국 주식을 사는데 그 몰라서 무지하다라는 느낌으로 쓴 거예요. 네. 근데 서학개미들 안 무지합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면 그 국장이 사상 최고치 실적이 그러니까 이 지수가 네. 잘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 주식을 여전히 많이 살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인 거예요. 아 그래 올해는 그 코스피가 잘 갔어. 내년에도 코스피가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도 더 잘 갈까? 내가 보니까 지금 반도체 말고는 없는데 반도체가 꺾이면 그럼 지수 전체가 다 꺾일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흔히 말하는 그 이런 주요 산업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다 뒤지는데 그리고 앞으로는 AI 관련 시대인데 그 AI 관련 성장에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말고 다른 게 뭔가를 더 하는 게 뭐 있나. 지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AI 관련 산업을 육성은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잖아요. 그쵸. 대체적으로 나오는 게 뭐 태양광 하겠다 이런 거니까 이거는 오히려 경쟁력을 더 떨어뜨리는 건데 그러면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당장에 1, 2년은 어쩔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미국으로 지금 계속 흔히 말하는 이 주요 그러니까 돈 잘 버는 기업들은 미국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성장의 글로벌 전체에서 성장의 핵심은 AI예요. 그럼 AI 관련 쪽에서 누가 제일 잘하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 잘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번에 이재명이 그 트럼프 만나고 한미 관세 협상해 네. 갖고 돈 매해 했죠. 200억 네. 달러씩 계속 주잖아요. 우리 대기업들도 다 걷다가 투자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3년만 지나면 현대제철이 미국에서 가동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굳이 여기 남아 있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서학개미들 중에서는 이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민을 못 가겠다. 하지만 내 돈은 이민을 보내고 싶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리 먼저 이제 이런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서학개미들이 가는 거니까 당장에 이런 미봉책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구조적으로는 지금 원달러 환율 잡기는 쉽지 않고 서학개미들의 마음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마음을 돌릴 거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세금을 매기더라도 우리나라 투자를 해야 되는 메리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산업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유인책이 없으니까 뭐 이건 좀 미봉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단히 지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아까 한 분께서 방송 내용에 좀 불만이 있으셨는지 왜 맨날 까기만 하고 대책에 대해서 얘기 안 하냐 했는데 지금 이게 나온 겁니다. 지금 이게 경제하는 그 기업인들 사이에서 중소기업 하는 분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지금 이미 몇 년 동안 나왔냐면 여러분 모르셨어요? 50억 들여서 한국에 공장 지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운영하느니 50억짜리 강남 아파트 하나 사는 게 가성비 최고의 투자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주식시장 이렇게 올라서 이재명이 자기 치적처럼 의시되고 했지만 주식 이렇게 올라서 팔고 결국 갈 돈은 강남 부동산 같은 부동산이잖아요. 맞아요. 또 주식 이렇게 하면. 네. 아니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도 50억, 60억짜리 투자해서 공장 지어서 내 수명 깎아먹는 짓 하느니 그래서 정부의 세금 등등부터 해서 강탈당하고 증여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하고 하느니 강남 아파트 하나 사는 게 최고 투자처라고 하는 얘기가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나와요. 기업하는 사람들 기업할 수 있게 해야지 되는 게 대책이고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정부의 돈 풀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재명표 돈 풀기부터 해서 다 이게 같이 그렇죠. 연동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환율을 그러니까 원화 강세를 만드는 요소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그쵸. 그게 없고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법 개정안은 저는 일부는 저는 반대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낫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네. 결국은 상법이 어쩌고 저쩌고는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 투자할 기업들이 메리트가 있으면 매력이 있으면 우리나라 자체가 매력이 있으면 그런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 줘도 무조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메리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기료는 더 올라갈 거죠. 법인세는 또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지금 뭐 그 뭐죠 그 조업 일수는 그러니까 이 뭐죠 그러니까 그 노동 그 시간 이건 또 줄인다 그러잖아요. 뭐 새벽 배송도 하지 마라. 뭐 어쩌고 그럼 노란봉투법 또 통과됐잖아요. 뭐든 지금 기업이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근데 뭐 자꾸 우리나라 주식 올린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말 그대로 수급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이거 작전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급으로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나운싱 해가지고 그냥 주가 올리는 건데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 작전 세력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되고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뭐 제가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런 경제 정책을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을 바꿀 만한 요소는 없어요.
예, 그렇다면 여전히 서학개미들은 오히려 더 많아질 겁니다. 더 많아지지 그렇습니다. 줄어들진 않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결국에는 투자하는 이유는 미국은 성장 주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각종 산업, 새로운 산업 시장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첫 번째의 그 선발 기업들이 나와서 엄청나게 오르고 그러다가 또 후발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면 후발 기업이 또 오르면서 선발 기업이 죽고 그렇죠. 하는 이런 다이내믹한 그런 기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나라기 때문에 주식 시장도 역시 그래서 우리 서학개미들이 그런 정보를 항상 밤낮으로 습득해서 투자하고 네. 하는 거기 때문에 22%의 양도세가 있어도 더 먹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개개인이 다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걸 갖고 22%를 깎아주니 많이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국내 내수 기업 다 죽이는 짓들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얘기죠. 맞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을 너무 간섭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기업의 명운이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누군가 정권이 예를 들어 대부분 미국 주식은 정권이 바뀌면 그 정책에 대한 수혜주가 올라요. 그렇죠. 아니면 그 정책에 근데 우리는 누가 바뀌면 인물 수혜주들이 가잖아요. 누구 수혜주가 가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네. 하물며 미국 같은 거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머스크가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게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테슬라 그냥 지금 사상 최저치 갔을 거예요. 근데 테슬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정치에 미국도 전혀 흔히 말하는 로비도 하고 하니까 연관이 없지는 않지만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기업을 하게 있어서 망하긴 안 한다는 거예요. 정책적인 부분인 거지. 그러니까 기업 자체에 그러니까 정책 관련 부분은 아니라 이 회사 자체가 정치가 바뀌면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이 투자를 하겠어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계속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문서진 경제평론가 말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